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은 if, 조건식, 그리고 블럭. 블럭 들어가기 전에 콜럼. 이거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그래서 코드를 보면 변수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행한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한다. 이런 뜻인 거죠. else가 있는 경우는 여기도 있지만 코드를 직접 바로 보면은요. age 변수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위쪽에 있는 블록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래쪽을 실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만족하지 않는 경우, 나눠진 경우죠. 나눠진 경우. 그 다음에 elif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elif는 언제? 첫 번째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두 번째 조건식을 만족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밑에 있는 코드를 보면 0보다 큰 경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0보다 작은 경우, 그것도 아니라면 이게 else예요. 어, 네, 딱 코드를 보고 코드를 우리말로 옮기실 수 있으시겠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실 때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를 공부하듯이 외국어를 공부하듯이요. 어,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저는 자꾸 말씀드려요. 어, 내가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는 거죠.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고, 영어 문법에 맞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일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들 보고 한국어를 배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의 언어로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한테 컴퓨터의 언어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거를 우리말로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반대로 우리말로 생각한 거를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실 수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딱 보면 만약에 숫자가 0보다 크면 그렇지 않고 숫자가 0보다 작으면 그것도 아니라면 이렇게 해석하면 이 코드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예. 반대로 머릿속에 우리말로 그런 로직이 서 있으면 그거를 코드로도 풀어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뭐 예제를 통해서 아니면 프로젝트를 통해서 코드들을 만들어 나가 보는 거죠. 뭐 다양한 문법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었던 게 매치 케이스 구문. 매치 케이스 구문은 매칭 시킨다 이거잖아요. 네. 매칭 시킨다. 무엇을 값하고 케이스하고 매칭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유저가 케이스 1인 경우, 그렇지 않으면 케이스 2인 경우, 그렇지 않으면 케이스 3인 경우. 그래서 매치 케이스 구문은 파이썬에서 if, elif로 바꿀 수 있는 구문이 매치 케이스 구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없었던 문법인데 나중에 생기게 된 문법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 매치 케이스에서 그 if문 안에서 오어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연결될 수가 있죠. 그럴 때 매치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파이프 연산자를 써서 day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인 케이스에서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day가 0 또는 6인 케이스인 경우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어떤 일을 하겠다. 요게 조건문이 되는 거죠. 조건문.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건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 파이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그 반복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거는 while 반복문을 먼저 다룰 거예요. 네, 그래서 새 파일 하나 만들까요? 네, 구글 드라이브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콜에 하고서 새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네. 파일의 제목은 우리 네 번째죠. 그래서 파이썬 04라고 할게요. 그리고 while 이렇게 하겠습니다. while. 제목은 이렇게 while. 요게 그 파일 이름에 쓴 단어예요. while 반복문 이렇게 쓰게. 우선 연결부터 할까요? 네, 연결부터 해놓으시면 코드를 작성하시기가 편해집니다. 일단 문법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코드를 만들어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while 반복문은 이렇게 작성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주로 while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기 전에 어떤 변수를 초기화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초기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변수의 값을 저장한다. 변수의 값을 처음 저장한다라고 하는 게 초기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의 값을 넣어주는 문장이 보통 먼저 있어요. while보다. 그 다음에 while을 쓰고요. if와 비슷하게 while 다음에는 조건식을 써줘요. 그리고 콜론을 씁니다. 콜론. 조건식이라는 거는 true나 false가 결정이 될 수 있는 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다거나 다르다거나 크다거나 작다거나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써서 true나 false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을 조건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뭐 and나 or처럼 연결할 수 여러 가지 조건을 여러 개의 조건을 and나 or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어, 그런 조건식이 여기 오고요. 조건식 다음에는 컬런을 써요. 컬런을 쓴다는 얘기는 줄 바꾸고 들여쓰기 한다는 얘기겠죠. 들여쓰기. 여기에서는 조건식을 만족하는 동안에 동안에 반복할 코드 블록을 여기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안에 while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이 while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의 자체가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하고 if문과 다른 점은 모양은 if문하고 똑같이 생겼죠. while 대신에 if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while이 아니라 if라고 생각한다면 if는 만약에 조건을 만족하면 들어와서 실행하고 실행이 끝났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실행이 끝났으면 그 밑에 다른 코드들을 실행하도록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맞아요? 어. 자, 근데 여기 while은 반복한다예요. 반복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들어와서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하고 다시 올라가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여전히 조건을 만족하는 중인지를 확인을 하고 조건을 만족하면 들어와서 그 코드를 또 실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코드를 또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조건 만족하는지 또 보고 맞으면 또 들어와서 또 실행하고 다시 올라가서 여전히 참인지를 또 검사해보고 여전히 참이면 또 들어와서 또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는 게
언제 끝나느냐? 조건이 false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조건이 false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if문 빠져나오듯이 밑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while문의 동작 방식입니다. 코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while문 안쪽에는요, while문 안쪽에는 이저 위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대괄호를 쓰는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초기화 문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어떤 문장, 코드가, 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while문을 사용하는 패턴은 주로 문장이 먼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실행을 하고요. 이런 일들의 실행이 끝났으면 올라가서 여전히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한다. 그리고 여전히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다시 들어와서 이 안쪽의 코드를 또 같은 순서로 실행을 한다. 실행하고 다시 올라간다. 그리고 다시 검사한다. 이게 while문의 동작 방식인 거예요. while문의 동작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 그 조건식을 만족하는 동안에만 블록 내부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조건식을 만족하는 동안에 블록 내부를 반복해서 실행하게 되는 구조고요. 만약에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조건식이 false가 되면 그런 뜻이겠죠. 조건식이 false가 되면, 그러면 반복을 멈춘다.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다. 이 블록 내부 실행하는 거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기 위쪽에 while 이렇게 썼잖아요. while 그리고 조건식 이렇게 썼죠. 그죠? while 조건식 이렇게 썼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콜론 있어야 돼요. 콜론. 음, 반드시 콜론을 사용해야 돼요. 위치는 위치는 항상 조건식 뒤쪽이에요. while 조건식 콜론 if 조건식 콜론 이렇게 쓰듯이 while 조건식 콜론 이렇게 반드시 써 주셔야 돼요. 어, 그리고 조건식의 의미는 이제 그 밑에서 아, 어, 블록이 있다, 코드 블록이 있다 이런 의미가 콜론이에요. 그리고 블록 안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거 뭐예요? 들여쓰기, 크기, 일정하게. 그죠? 안에서는 들여쓰기 크기를 일정하게 작성해야 된다. 줄 맞춰서 써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코드를 만들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지? 뭐 이렇게 아직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코드 만들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1부터 1부터 5까지 숫자들을 순서대로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while는 몰라도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프린트 1. 1을 출력했으면 밑에서는 프린트 2, 밑에서는 프린트 3, 밑에서는 프린트 4, 밑에서는 프린트 5. 이렇게 하면 1, 2, 3, 4, 5 순서대로 출력한 거잖아요. 그죠? 예. 뭐 다섯 개 정도는 타이핑하거나 어, 타이핑하는 거 귀찮으면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 해가지고 요 부분이 바뀌죠. 요 부분, 그죠? 예. 복붙 해가지고 바뀌는 부분만 숫자 바꿔서 해주면 되겠죠. 어. 근데 복붙도 뭐 5개 정도면 복붙 하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출력하세요 라거나, 1부터 1000까지 출력하세요 라거나, 복붙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도 복붙 자체도 힘들겠죠. 예. 반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반복이라는 게 똑같은 작업을, 귀찮은 작업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그걸 코드로 복붙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대신해 줄 수 있는 코드가 있느냐,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는 코드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반복문 중에 하나가 while이라고 하는 반복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사용하시는 방법. 자, 제일 처음에 변수를 하나 선언할 겁니다. 그리고 변수에다가 값을 넣을 거예요. 1. 왜 1이라고 넣었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출력을 해야 될 값은 뭐기 때문에 1을 출력해야 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의 최초로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것을 변수를 초기화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수 초기화.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처음 저장하는 거. 어, 변수를, 변수를 선언하고 최초로 값을 할당, 저장. 같은 말이에요. 어, 하는 것을 변수를 초기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로그래머들이 변수 초기화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변수의 값을 넣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while. 그러니까 위쪽에서 초기화 문장이라고 하는 게 얘가 초기화 문장인 거예요. 얘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5까지예요. 1, 2, 3, 4, 5, 5까지죠. 자, 특징이 뭐 1, 5보다 작은 숫자죠. 2, 5보다 작은 숫자예요. 자, 그러니까 공통점들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n이 5보다 같거나 작을 때. n이 5보다 같거나 작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그 n이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을 할 거예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직 실행하지 마세요. 아직 실행하지 마시고. 자, 변수 n에는 1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건 n은 1이죠. 1은 5보다 작거나 같죠. 조건을 만족하니까 블록으로 들어와서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출력이 돼요. 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동작한다 그랬어요? 이 다음에는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여전히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봐요. n 값이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바뀐 적이 없죠. 그럼 여전히 n은 1이고 5보다 작으니까 또 들어와서 또 출력해요. 다시 올라가죠. n은 여전히 1이고 조건 만족하고 또 들어와서 또 출력해요. 그러니까 얘는 무한히 반복돼 버리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문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제가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했어요. 11111 하고 쭉 하고서 얘가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죠. 계속 출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강제로 종료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기 한 번 더 클릭. 실행 중단. 강제로 실행을 종료시켰어요. 강제로. 지금 1111111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숫자 2를 프린트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 아시겠죠? 그죠? 음. while문의 동작 방식은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는 블록 안쪽을 계속해서 실행하겠다. 예요. n의 값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거는 2를 출력했으면 그 다음에 출력할 숫자는 더하기 1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건 무슨 뜻이죠? 복합할당 연산자. 우리 어저께 했었던 거. n 더하기 1 한 다음에 결과를 어디다 저장하겠다?
n이라고 하는 변수에 다시 저장하겠다 하잖아요. 자, 일단 실행 먼저 해보고요.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5까지 딱 출력하고 끝나버렸죠. 그죠? 네, 1부터 5까지 출력하고 딱 끝났어요. 자, 동작하는 방법, 원리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n은 얼마였어요? n은 1이었죠. 그럼 여기는 조건식 만족하죠. 그죠? 들어와요.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하죠? 현재 n의 값을 출력을 하죠. 그래서 여기 1이라고 출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죠? 그 다음에 한 일은 n 더하기 1. n 더하기 1 하면 얼마예요? 2죠. 맞아요? 그거를 다시 어디다 저장했어요? n에다가 저장을 한 거죠. 그럼 n이 얼마가 됐어요? 2가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면 n 더하기 1을 다시 n에다가 저장한 거니까 n은 2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 블록 안쪽을 실행하고 여기까지가 실행이 됐으면 어디로 가느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조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숫자 1이 5보다 같거나 작았는지를 검사하는 것처럼 또 똑같은 조건을 검사하는데 지금은 n이 얼마예요? 지금은 n이 2죠. 근데 2도 5보다 작거나 같죠. 여전히.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요. 여기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출력하는 거는 뭘 출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력하는 거는 2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력문이 나왔어요. 그죠? 출력문 나왔고 출력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다시 n을 더하기 1을 한 거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면 이번에 검사하는 거는 3하고, 그죠? 3하고 3이 5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검사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여전히 추르죠. 그럼 다시 들어와요. 그럼 이번에 출력하는 거는 3을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3이 출력이 됐어요. 그 다음 밑에서 더하기 2를 했죠. 더하기 2를 하니까 4.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다시 올라간다. 다시 올라가서 여전히 5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전히 만족하죠. 그럼 다시 들어와요. 들어와서 또 출력하니까 이번에 출력하는 숫자는 4.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하죠. 더하기 2를 하면 n은 5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것도 뭐랑 또 비교해요? 5보다 작거나 같은지. 작다 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작거나 같은지 하고 비교했죠. 그럼 여전히 추루죠. 여전히 추루니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출력하죠. 그래서 여기서 5가 출력이 된 거예요. 5가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n이 뭘로 바뀌어요? n이 6으로 바뀌었죠. 맞아요? 6으로 바뀐 다음에 올라갔는데, 여기 조건식을 보니까 6이 5보다 작거나 같은가요? 하고 물어봤는데, 이제 여기서 조건이 false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 조건이 false가 돼서 이제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while문이 멈춘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동작하는 방식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코드를 뭐 작성해라 그러면 뭐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동작하는 거는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느냐? 만족하면 출력하고 더하기 1하고 다시 올라가서 조건 만족하느냐? 보고 만족하면 프린트하고 또 더하기 1을 하고 다시 올라가서 조건 만족하느냐? 보고 만약에 조건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바로 끝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숫자만 바꿔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10이라고 바꿔버리면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코드가 되는 거고 여기를 100이라고 하면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코드가 되는 거고, 여기를 3이라고 하면 1부터 3까지만 출력하고 끝나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붙일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조건만 변경하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일이 되는 거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이게 와일문이에요? 이게 와일문? 자, 그럼 만약에 제가 문제를 거꾸로 냈어요. 카운트다운 하는 것처럼 5, 4, 3, 2, 1 이렇게 네. 5부터 1까지 내림차순으로 까지 내림차순으로 출력하는 코드를 만드세요 하면 만드실 수 있으실까요? 시작값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시작값은 5부터 시작해야 되고 n은 1씩 빼야 되겠죠? n은 1씩 빼야 될 거고요. 조건식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조건식 부분 잘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자,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똑같이 위에서처럼 n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뭐 아니면 x, y, z 뭐 이런 걸 해도 간단하게 변수 이름 만드시면 되고, 시작값은 5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while.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프린트 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프린트를 하고 나면 그 숫자를 하나 줄여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5를 출력했으면 4로 바꿔주고, 4를 출력했으면 3으로 바꿔주고, 3을 출력했으면 2로 바꿔주고, 2를 출력했으면 1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2를 출력했으면 여기서 뭐가 될까요? 0이 돼버리죠. 그때 멈춰야죠. n이 0이 되면 멈추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식은 언제까지는 출력하고 언제부터는 출력 안 하면 돼요. n이 0보다 크면 출력하면 되고 0이 되면 멈추면 되는 거잖아요. 자, 5는 0보다 크잖아요. 맞아요? 5는 0보다 크니까 출력하면 되고 빼기 1 하면 4고 4도 0보다 크니까 출력하면 되고 빼기 1을 하면 3이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여나가다 보면 2를 출력했을 때 그죠? 1까지 출력하고 나면 n은 n 빼기 1이니까 0이 되겠죠? 그리고 조건 검사를 해보면 0은 0보다 크지 않으니까 멈추겠죠.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5, 4, 3, 2, 1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네, 물론 이렇게 만드신 분도 계시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부등호에 등호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요 뒤에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라고 할 거냐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 0보다 클 때까지라고 할 거냐 그런 차이만 있는 거고요. 어, 결국은 같은 내용을 수행하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작성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작성하셔도 좋고 이렇게 작성하셔도 좋다. 음, 주석으로만 남겨드릴게요. while n 1 이것과 같죠? 이것과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Y문 잘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문제를 해보시는데, 첫 번째, 코드셀러 만들게요. 첫 번째 문제는 짝수들만 출력하시는 거예요. 순서는 2, 4, 6, 8, 10을 순서로 출력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엔 홀수예요. 홀수인데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9, 7, 5, 3, 1 순서로 출력하시는 거예요. 네. 시작값은 2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시작값은 9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10까지,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밑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줄어들고 있죠. 사실 위쪽에서 첫 번째 문제는 위쪽과 거의 동일한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요 내림차순 출력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조건식이나 여기 변경하는 부분, 요 부분만 조금 바꾸시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해볼게요. 그렇게 크던 타이핑 소리들이 잦아진 걸 보니까 어, 잘 하신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결과는 원하시는 대로 결과는 나오나요? 안 나와요? 나오나? 잘 돼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2468시 이렇게 출력할 거기 때문에 시작하는 값은 2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은 자, 늘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를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끝나는 부분을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2, 4, 6, 8, 10. 공통점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등호를 없애겠다라고 하시면 11보다 작은 동안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예, 뭐, 요 뒷부분은 숫자에 따라서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2부터 시작해서 2씩 늘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이렇게 늘려가는 건데, 공통점들은, 여기 있는 숫자들의 공통점들은 전부 다 10 이하의 숫자들이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동안, while, 동안에, 그죠? 동안에, 어떤 동안에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출력하시는 거예요. n 출력하고, 잊어버리기 쉬운 거 끝났으면 반복하러 올라가기 전에 뭘 해줘야 된다? 여기다가 더하기 2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죠? 음. 처음에 2를 출력했으면 그 다음에는 더하기 2를 했으니까 4가 되겠죠. 4를 출력할 거고 출력했으면 4 더하기 2니까 6이 됐겠죠. 6은 출력할 거고 6 더하기 2는 8. 8도 조건을 만족하니까 출력하겠죠. 출력하고 8 더하기 2는 10. 10은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n은 12가 되는데 12는 10보다 작거나 같지가 않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 4, 6, 8, 10 이렇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아마 요게 제일 간단한 방법일 거고요. while문 안에 조건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코드를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네, 시작값은 2부터니까 2부터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도 전부 다 10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다 조건식을 넣을 거예요.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다면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짝수이면 이런 뜻이죠. 우리가 짝수는 출력할 거잖아요. 그죠? 홀수는 출력하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돼요. 홀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고, 짝수일 때만 출력하시면 돼요. 자, 여기 콜론, 그러니까 들여쓰기. 자, 여기서 빠진 거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n 더하기 1. 요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1씩 증가시키겠다예요. 1씩 증가시키겠다. 만약에, 만약에, 조건식이 없었고요. 조건식 없었고, 코드가 이렇게 실행이 되어져 있었다면, 음, n은 2부터 시작하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프린트하고 1 증가시키겠다라고 했으면 2부터 10까지 2, 3, 4, 5, 6, 7, 8, 9, 10 1씩 증가시키면서 출력하는 코드였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서 조건식을 넣은 거예요. 만약에 2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경우에만 프린트 이렇게 한 거예요. 프린트. 자, 여기는 들여쓰기가 돼야 되죠. 왜 들여쓰기가 돼야 되냐면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아마도 똑같이 2, 4, 6, 8, 10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동작 방식 잘 보셔야 돼요. 뭐, 위에처럼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요 패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는. 자, 처음에, 처음에 n은 2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검사를 해요. 1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검사를 하죠. 만족하죠? 만족하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전체를 실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전체를. 근데 첫 번째 문장이 다시 한번 조건식이에요. 조건식. 짝수인가요? 하고 물어보죠. 첫 번째 문장이 짝수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짝수 맞아요? 맞죠? 2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2라고 출력을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1 증가시키겠다예요. 2를 증가시키겠다니까 n이 얼마로 바뀌냐면 n이 3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났죠. 안쪽에 블록이 다 끝났어요. 안쪽에 블록이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조건을 검사해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자, 이번에는 n이 얼마인 상태에서 검사하는 거예요? n이 3인 상태에서 1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자, 여전히 true죠. 자, 그럼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다시 여기서도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짝수인가요? 하고 검사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니까 3을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 아니니까 프린트가 돼야 안 돼요. 프린트는 안 하고. 그죠? 프린트는 안 하고 무슨 일만 하는 거. 자, 여기 들여쓰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들여쓰기가 되게 중요한데 들여쓰기가 이 위치가 이 위치가 여기에 있죠. 그죠? 이 문장이 if랑 같은 레벨에 있죠. 그럼 얘는 if문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if문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증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n이 짝수이든 홀수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1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현재 n이 얼마였어요? 3이었잖아요. 3이니까 이제 n은 뭐가 되냐면 4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4도 1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다시 들어오겠죠? 그리고 짝수죠? 짝수니까 출력을 했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출력을 했겠죠. 출력한 다음에 n은 뭘로 바뀌어요? 5로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5는 10보다 작거나 같죠?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짝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프린트는 건너뛰고 n의 값을 증가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로직은 어, 숫자는 일씩 증가시키되 전부 다 항상 출력하는 게 아니라 짝수면 출력하고 짝수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짝수면 출력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짝수가 아니면 증가만 시키고 이런 작업을 반복하는 코드였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들여쓰기를 이렇게 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실행해 보면 되죠. 2라고는 출력을 했네요. 4, 6, 8, 10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지금 셀이 실행이 끝나요? 안 끝나요? 빙글빙글 계속 돌고 있죠. 빙글빙글 계속 돌고 있죠. 실행이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태냐면 조건을 만족해서 들어왔고 올라가서 또 조건을 만족하니까 다시 들어오고 다시 올라가서 여전히 조건 만족하니까 또 들어오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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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 계속 만족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거 강제 종료시켜야 돼요. 여기를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강제 종료를 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반복문이 종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실행되는 상태를 무한 루프, 무한 반복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한히 반복돼 버리는 거, 절대로 멈추지 않는 거.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볼까요? 자, 이게 왜 무한 반복문이 되는지 생각해 보죠. 자, n은 처음에 2죠.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10보다 작거나 같은가요? 하고 물어봤죠? 네, 물어봤어요. 맞아요. 그럼 들어왔어요. 짝수인가요? 하고 물어봤죠. 짝수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프린트 했겠죠. 그죠? 프린트 했겠죠. 예, 프린트문이 실행이 돼요. 이 조건도 만족하니까 여기서도 들어와요. 자, 여기는 이게 같은 레벨에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프린트를 했고,
프린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n은 뭐가 됐어요? n은 3이 됐어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요 while이 끝났죠, 이제. while 다 끝났죠?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요? 끝났으니까 조건 검사하러 가요. 조건 검사에서 뭘 해요? 얘가 n equal 3이 1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검사하겠죠. 자, 그 10보다 작거나 작으니까 일단 들어왔겠죠. 들어왔는데 바로 조건식이 있어요. 뭐예요? 짝수면 짝수일 때만 n 값이 늘어나잖아요. 짝수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if문 자체를 밖으로 나가버리죠. 그죠? while문 안쪽에서 if문을 보면 짝수이면 여기가 다 실행이 되는데 짝수가 아니면 그냥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n이 증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증가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반복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n은 계속해서 무슨 상태에만 남아있어요? n은 계속해서 3인 상태에만 남아있어요. 올라가도 여전히 10보다 작고 들어왔지만 3은 홀수기 때문에 증가가 안 되고 다시 올라가고 10보다 작으니까 다시 들어왔는데 홀수니까 다시 증가를 시킬 수가 없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무한히 반복되는 무한 반복문이었던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들여쓰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음, 들여쓰기 위치에 따라서 로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오류가 없어요. 코드는 다 맞아요. 조건을 만족하면 반복하겠다. 조건을 만족하면 두 개의 문장만 실행하겠다. 로직은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실행할 때 무한 루프가 돼버리는 거예요. 들여쓰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여기에 있으면 원래대로 실행이 잘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다섯 번째 라인은 이 부분하고 상관이 없는 문장이에요. 이 품은 블록 안쪽은 프린트하는 것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짝수면 프린트한다,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한다. else가 없으니까. 그리고 얘는 while문 들어왔으면 무조건 증가시킨다예요. 들어왔으면 증가시킨다. 들어왔으면 증가시킨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차이가, 들여쓰기가 이런 차이를 주게 되는 거예요.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도 실수할 때 있어요. 저도 실수해서 무한루프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서 코드를 작성하셔야 돼요. 밑에 두 번째 문제는 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로직으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쉬는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하고 다른 문제 좀 더 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